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해피마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그 말의 중요성을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가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해 보고 좀 가려가면서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상대방한테 정말 몹쓸 그런 뭐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좀 저도 좀 솔직 담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끼는 대로 좀 약간 이제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게 직선적인 면이 저 나름대로 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고 보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대한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은 그렇게 느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와의 그 말로 인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말을 정말 조심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그게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할머니와의 인연은요, 제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6년 전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폐지 줍고 하는 할머니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가끔씩 와요. 뭐 폐지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뭐 있으면 좀 모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사무실이 그렇다고 넓은 편도 아니어도 이제 제가 모아놓을 수 있는 거는 모아놨다가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차도 오시면 제가 이제 사탕도 드리고 차도 마시라고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는 별로 말이 없이 이제 차만 드시고 가셨는데 이제 자꾸 얼굴도 보고 하게 되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계시냐고 물어봐서 예, 엄마가 계시다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8세였으니까 6년, 지금이 이제 7년 된 것 같네요. 지금 뭐 엄마가 87살이, 아니 85살이니까. 그래서 7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78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할머니하고 동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엄마는요, 잘 살고 지금은 참 옛날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딸 5에다 저희 집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딸만 많이 낳는다고 해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좀 아버지가 또 좀 그렇다고 이렇게 겉돌았다고 그럴까요? 옛날에는 좀 겉돌으셨던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마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 제 눈으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좀 고생을 많이 좀 하셨다 나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딸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딸 저 딸이 잘 해줘가지고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또 아들 막내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막내도 엄마한테 너무 잘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고생은 끝나셨다. 마음 편하게 사시는데 대신 이제 몸이 좀 허약하셨거든요. 원래 허약 체질인데 좀 몸이 많이 좀 아프셔서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할머니가 이래요. 할머니가 엄청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로 그 할머니는 그 손자 둘을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하나랑 그때 초등학생 하나 그 손녀딸하고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딸 하나에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딸은 아예 소식이 없고 이제 아들 둘하고도 그렇게 뭐 하나는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왕래가 없고 해서 자기가 폐지를 주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 폐지 주면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그랬더니 그때 한 30만 원이니까 35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겨우 근근히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머니 나라에서 주는 뭐 저기가 없느냐, 혜택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그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 자식만 있다고 해서 그 할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손자 손녀까지 맡겨놓고 아들 자식 있다는 그거 하나로 혜택을 못 본다는 게 그때는 참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식 있어도 얼마만큼 소득이 이상이면 안 되지만 그 소득 이하면은 그 혼자 사는 할머니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본다고 얘기는 내가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그 우리 엄마를 부러워하는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눈빛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눈빛을 보니까 내가 괜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 아우 내가 우리 엄마 얘기를 그냥 사세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좀 어머니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산다 이렇게 지금 편하게 사신다고 하니까 그 부러운 눈빛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할머니를 위로차 이제 그렇게 내 나름 이제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막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서 할머니가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단 한 가지 몸이 할머니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냥 침대만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랬는데 자식들이 다 잘해요. 그래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럼 할머니 그러면 누워만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할머니처럼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활동하면서 폐질에도 죽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한참 동안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라고 해서 이제 폐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 박스하고 이제 종이책 이제 못 쓰는 책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포도가 한창 날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잃어버렸죠. 제가 뭐 그렇게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냥 그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냥 그 눈빛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 다음 날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포도 한 박스를 사오셨더라고요. 포도 한 박스를. 그래서 포도 한 박스를 낑낑대면서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아니 웬 이 포도를 사오셨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제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폐지를 주우러 온 동네를 다니고 이제 해도 이렇게 차를 뭐 가끔씩 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도 뭐 자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애기 엄마랑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애기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 아니 그 할머니한테 너무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밤새 자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본인이 그 애기 엄마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병들어서 아무것도 진짜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좋다 이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처음 그런 그 위로를 받고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본인은 정말 불행한 사람, 정말 고생만 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그런 좌절감이 있으셨던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얘기를, 그 할머니가 그 질문 한마디에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포도를 사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돈도 없으신데 왜 포도를 사오냐고. 할머니 그러면은 할머니 몇 개만 남겨두시고 손자하고 손녀들하고 할머니 드시라고 내가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해도 끝까지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포도를 그렇게 할머니가 사가지고 오셨더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크게 내 얘기에 그렇게 너무 위로를 받았다 얘기하면서 뭐 포도를 사오셨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잘 그렇게 해드렸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나 하면서 이제 저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또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할머니를 보내드렸다면 그 할머니는 엄청 좌절을 하셨고 더 힘이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그래도 나름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그래도 편하게 사는구나 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좌절이 컸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나름 또 그거만큼은 지혜롭게 그 할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 할머니한테 깨달음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좀 화가 나도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렇게 말이 온화해졌다고 그래. 마음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할 때보다는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온화함을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말로 인해서 말의 씨로 인해 가지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싸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도 말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좋은 말만 사용하면 본인도 행복해지고 본인도 좋아지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세요. 감사합니다.